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공부하면 불합격한다. 불합격하는 수험생 유형 베스트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가랜드에서 압도적 비주얼과 압도적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학개론 강의는 이종입니다. 메가랜드에서 신바람 나는 공법으로 유명한 꼬니공법 이상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영상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공부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한다라는 영상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 준비하는 건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불합격할 수밖에 없다. 불합격하는 유형, 수험생 유형 7가지를 저희가 한번 실제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그때 우리는 2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격자들의 어떤 공통점과 나름 이제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의 공통점이 머릿속에 데이터로 나름대로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 사상 최초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유형의 수험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것을 7가지를 제시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이것에 반대로 해주시면 합격을 하시죠. 여러분이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수험생활을 진행하시다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든다면 이 7가지 원칙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복귀되면서 이걸 못하고 있구나. 반드시 7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복수에 해당이 된다면 정말 합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 얘기를 우리 상권쌤이 한번 해주실래요? 네. 첫 번째는 절대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뒷심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번 얘기하다시피 하루에 우리가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뭐 많이 내야 두세 시간 정도밖에 공부 시간이 없다. 이러면 거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도 또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뭐 메가랜드로 본다면 2시간 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맞는 거를 구해서 본인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보내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합격은 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을 확보를 못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뭐 직장인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부와 이제 다른 생활을 병행해야 되시는 분 중에서 하루에 최소 2~3시간 이상도 확보를 못하면서 농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리하게 막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호쌤 말한 대로 뭐 좀 지겹긴 하지만 어려우시면 1차, 2차를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초반부 열심히 막 하다가 뭐 지쳐가지고 후반부 힘을 못 낸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11월달, 1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 2월달에는 이렇게 막 가정을 포기하고, 가정을 애들 고시 공부하듯이 라면 막 그리고 애들 방치되고 막 그러다가 한번 알아요. 알아놓고 이제 포기하는 병으로. 그렇죠. 병으로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체력 1년 공부다 보니까 체력 안배도 상당히 중요한데, 체력 안배를 못 하시고 초반에 너무 많이 힘을 쏟아서 이게 DC 마무리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불합격하는 유형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시간 부족하신 분들 1, 2차를 나눠서 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1, 2차 나눠 한다고 일주일에 이틀만 공부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고 6일 동안 3일은 민법, 3일은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틀만 공부한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간 확보가 되겠죠. 2시간씩 3일이면 6시간이니까. 충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2차 나눠서 간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요, 요것도 이제 정말 불합격하는 유형 중에 대표적인 유형인데, 초반부터 너무 깊게 파고 들거나 그리고 반복을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시는 수험생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선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지금 뭐 11월달, 1월달 이렇게 수험 급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왔다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해결 안 된다고 막 머리 싸매고 이런 화내고 맞아요. 신경질 내고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니까요. 다른 쌤은 얘기하면 왜 말씀 안 하세요? 따지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볼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너무 깊게 파고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말하는 부분만 내 것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너무 깊게 파고 들면 그게 되게 마이너스고, 많이 알라고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초이스를 못 해요. 우리 시험은 절대로 정확하지 않으면 고를 수 없는 문제예요. 정확해야만 내 것이 돼요. 실제로 우리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 보여요. 사실 좀 있어 보이고 지적 욕구도 좀 충족이 되고 난이도가 좀 낮은 내용이나 쉬운 내용들은 좀 시시하고 좀 그래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놈들은 그런 난이도 중과 하라는 얘기예요. 걔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데, 난이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공부했고 많은 시간 할애했던 그놈들은요 시험장에 가서 못 맞춰요. 배신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세 번째,
문제풀이와 실전 연습을 하지 않는 수험생.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걸 문제로 풀이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응용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살짝만 바뀌어도 기출문제에서 약간만 변형이 돼도 이렇게 점수로 연결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으로만 너무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암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걸 이제 왜 그런지를 알고 외워야지 안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제가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중개사 공부하는 건 절대로 학력고사식 제가 공부하던 그런 식의 암기형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응용하는 수능 형태의 중개사다라는 부분을 저는 매번 설명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이외를 터잡아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와 실전 연습을 안 한다고 한다면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그렇죠.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문제 보고 답만 외우는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죠. 해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저희 해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응용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설이랑 그다음에 각종 뭐 예상 문제 풀이라든지 쪽집게 백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풀이를 많이 해보고 해서 실전 능력을 좀, 응용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좀 자기 실력을 발휘 못하시는 분들, 전형적으로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전과 똑같은 뭐 시간도 맞추고 답안 작성도 하고 답안 제출도 아무도 없지만 한번 해보시는, 그러니까 월별 모의고사를 반드시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위험 어떤 게? 네 번째는 선택 강사가 내 스타일이야 생각되는 네스타리아 강사인데도 한 번 더. 내 스타일이야 강사인데도 만족하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강사는 어떻지? 이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수험생. 그러면 자료 부자가 됩니다. 자료 보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 안 맞고 네. 모든 게 부합되지 않고 하면 바꿔야죠. 하지만 그렇죠. 내 스타일하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딴 사람은 어떤가? 이런 궁금증의 반론은 망함을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 같아요. 그쵸. 네,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여건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 데가 없고 기가 얇아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좋다 그러면 너 이거 좀 해봐라.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이거 해봐라. 특히 자료. 자료. 이 자료 좋다 그러면 이 자료 복사하고 저 자료 복사하고. 집에 가면 이만큼이에요. 맞아요. 네. 복사한 것만. 이게 다 쓰레기예요. 네. 또 그만해. 그 돈 있으면 유니세프의 기본. 그 아프리카에 밥이나 먹게. 예. 그렇죠? 나중에 분리수거 정에 바로 들어가요. 진짜로 낭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강사가 내 스타일에 맞는 강사라면 믿고 그 사람 따라가시면 합격 점수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메가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뭐 우리 메가랜드는 강사를 계약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합격 점수를 반드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렇죠. 신뢰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고 교수님 자료만도 충분하니까. 그렇죠. 원래 남의 떡이 좀 커 보이거든요. 우리는 이 자료를 공부하는데 괜히 저 자료가 좀 좋아 보이고, 괜히 저게 좀 있어 보이고. 저거 없으면 나만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원래 그런 게 있어. 절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불안하지 마시고, 자기가 선택한 강사,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자료는 당권화된 자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료만 이 자료 저 자료 나오고 소화도 못하기 때문에 한 권을 내 것으로 정확히 소화하려면 그게 1년이 걸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내가 주되게 보는 게 하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서브가 자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강사한테도 있었어도. 그러니까 자료를 여러 가지 몰라보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선택의 한 방법이에요. 저는 그 줏대 없는 이런 수험생들에게 이게 제 사비를 틀어서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4호선 경마장에 가면요. 경마장 가보시면 경마공원요. 경마공원역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경주마 달릴 때 옆에 말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리는 거. 그 가리는 거 요렇게 있거든.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라고. 그걸 갖다가 사비를 들어서라도 택배로 보내드리고 접수가 예. 접수가 다섯 번째는 이제 정말 위험한 수험생 유형인데요. 영어로 very dangerous 하는 수험생인데 특정 과목이나 특정 파트를 포기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특정 파트. 이건 요행수를 말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동산학 개론이 총 8개 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제 어려운 파트가 있을 거예요. 뭐 수요 공급이라든지 투자론이나 감정 평가 이런 파트가 있을 건데 그걸 포기하겠대요. 자기는 투자론을 포기하고 감정 평가론에 올인하고 싶다. 예를 들면 아니면 계산 문제를 포기하고 이론에 올인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 공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법도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 많이 포기한다고 해서 공법은 6개의 법을 시험을 보는데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정비법. 정비법을 버린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버리겠어요. 근데 사실은 정비법은 나와서 여러분 중개업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시 뭐 전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330군데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 저건축 등이. 근데 정비 사업을 모르게 되면은 중개업을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이게 내가 장점을 따고 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분명히 도움되는 아니 뭐 물론 뭐 자격증 따는 게 목적이고 업무할 마음은 없다고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들은 업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법이든 버릴 수가 없는 거고 어느 파트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서 빈출되는 거 그 몇 가지를 정확히 하는 얘기지 법 자체를 버려 파트를 그냥 버려 심지어는 세법을 버리는 분이 많아요. 과목을 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세법 버리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세법도 중개업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솔직히 종호쌤 있지만 오해하지 말게 개론은 시험 보고 나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세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듣고 나면 세법이 정말 쓸데가 많은 부분인데 세법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공법을 포기하고 중개사법을 점수를 확보한다. 그렇지, 그거 다 해야지. 등기법을 포기하고 지적법으로, 그러니까 특정 파트 포기하는데 그 지적법, 과목을 포기하는 분들 계신데 시험을 치다 보면 최근 시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개론을 포기하고 예를 들면 민법 점수를 따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민법이 어렵게 나오고 그럼 안 되는 거죠. 개론이 쉽게 나와 버리면 포기한 대로 안 나오고 내가 전략적으로 잡았던 과목이 이게 너무 어렵게 나와버리면 거기서는 또 그나들 점수가 안 나오고 요행수는 뭐지? 2차는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세법을 버리고 등기법으로 지적법으로 지적에서 다 맞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적이 겁나 어렵게 나온 거지. 세법 쉽게 나온 거지. 다 틀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부디 부탁인데 특정 파트나 특정 과목을 버리지 마시고 그런 질문도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게 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는 합격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합격이란 목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론이고 반드시 필요한 민법이고 반드시 필요한 공법인 거예요. 우린 지금 학설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무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 안 나오면 중요하지 않은 거. 예, 여섯 번째는 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여유로운 수험생들은 불합격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12월인데 막 밤을 새고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공부에는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강의를 배속으로 들어요. 네. 성격이 급한 거야. 1시간, 1시간 만에 못 듣겠는 거야. 그래서 막 2배속으로 들어요. 2배속으로. 물론 이제 뭐 상고쌤이나 저는 발음이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2배속 그렇지, 물론 그렇지. 2배속으로 들려도 들리긴 해요. 이렇게 2배속으로 했을 때 강의 안 들리는 사람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강의도 발음이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정도 되어서 그렇죠. 진도를 빼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들었다는 예. 안도감과 그러니까, 위로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10시간씩 강의를 듣는데 성격이 급한 안 돼, 안 거예요. 돼. 그래서 5시간 만에 10강을 들어야 되니까 진도를 계속 빼기 위한 공부, 주객이 정도되어서 근데 여기서 말을 전해주면 네. 하루에 적절한 동영상 강의 수가 몇 개나 나타나세요? 저는 한 4개, 5개 많아서 4개, 5개. 5개도 많아요. 예. 4개 정도나 3개 정도가 보통 하루 강의거든요. 그게 오전반 수업을 할 때, 회적을 찍을 때, 그 정도가 소화할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강, 6강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실 뇌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버거워져.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A라는 분은 저거 수업시간에 했던 거잖아. 그래요. 모의고사 그거 치면. 근데 B라는 분은 분명히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저거 언제 했어? 그런다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도를 빼기 위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년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배속을 올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여름? 네, 그렇죠. 7, 8월 달쯤 많이 연습됐을 때 그때나 가능한 얘기지 처음에는 뭐 뭐가 뭔지 모르는데 맞아요. 최소 1, 2회 정도는 그건 아니죠. 정배속 아니면 1.2배속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2, 3회 정도까지는 정수업을 그렇죠. 들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4번째 정도 듣는다고 한다면 같은 수업을 예.
그러면 이제 1.2배속, 뭐 1.5배속 해도 괜찮지 않을까. 2배속은 좀 심하지 않나? 2배속들은 네, 저도 한번 제 강의를 2배속 들어봤는데 너무 막 사람이 막 그렇지. 근데 그래도 그게 낫더라고. 저기 0.6배속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슬로비대로 그것도 이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6번째, 그러면 2번째로서 너무 여유로우면 공부를 오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수험생 중에 이제 어떤 수험생들이 제가 기억이 나냐면 이분이 이제 철도 공부가 있는데 나이죠. 공부하시는 분이네. 예, 근데 50대 뭐 초반 정도에 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는 정년이 예를 들면 이제 60세라고 생각했을 때 정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년 안에 자기는 남는데 실제로 90년 걸렸어요. 정말이에요. 저 학원에서 전설적인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 정년이 남았다고 하니까 공부를 하다가 그냥 시간 날 때 학원에 오시고 시간 날 때 학원에 안 오시고 뭐 또 특정에는 공부를 하셨다가 또 특정에는 일찍 왔었다가 막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또 너무 여유로우니까 합격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될 게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되 너무 여유로운 거나 좋다. 약간의 그래도 우리가 나름 신분이 수험생 신분 아닙니까? 그죠? 약간의 긴장감 그런 약간의 어떤 텐션을 좀 유지하시고 공부를 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너무 여유로운 것도 공부하는 데는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6번째 정리해 주시는데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여유로운 수험생분은 불합격합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초반에는 조급함, 예.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제 여유로움은 또 큰 적이 되어지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럼 7번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7번째. 이거는 동영상 수업을 수강하는 분들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포인트죠. 네. 무계획이 상팔자인 수험생은 불합격한다. 무자 시기상팔자가 아니라 그렇죠. 무계기상팔자. 이 현장 강의 오프라인 학원을 나오시는 분들은 뭐 코로나 시대에 좀 안 맞긴 합니다만 나오시는 분들은 그날 정해진 과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화수목금 정해진 과목을 학원만 나오면은 아무 계획 필요 없이 그날 수업만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오면 되니까. 근데 동영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계획을 안 만들면은 이게 완전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뭐 민법데이, 공법데이, 개론데이, 뭐 중개사법데이 이런 데이를 잡아야 돼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날짜를 지켜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론데이를 놓쳤다. 그러면 다음날 개론 보는 게 아니라 다음날 공법되면 공법을 봐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려요. 그리고 개론 못 본 거는 주말 일요일에 통해서 그렇죠.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 해주시면 아무것도 안 1, 2, 3, 4, 5, 6번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뭐 하지? 개론책이나 한번 볼까? 오늘 강의 뭐 듣지? 공법이나 들을까?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상황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표, 저는 주간 계획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데 월화, 수, 목, 금, 토 정도 이렇게 우리 6과목이니까 이렇게 과목별 오늘 뭐 하는 날 이렇게 만약에 화요일 날이 개론데이면 화요일 날 개론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더 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분량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영상 4강, 동영상 4강에 적당한 것 같아요. 교재 100조까지 예를 들면 동영상 4강에 뭐 문제풀이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량 계획을 좀 짜셨으면 좋겠고 계획이 승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그 아까운 7, 8, 9, 10달에 하루를 보내시다가는요 거지꼴을 덮어놓고 공부하다가는 거지꼴을 모면을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많이 출산하던 거 같은데 우리 어머니 세대. 예, 맞아요. 거지꼴을 모면 출산 억제 정책이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이 영상 한 번 보지 마시고요. 2번, 3번, 5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있어요. 오늘 뭐 정말 주옥 같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강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이제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렇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인